안녕하세요. 불법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주위에 전법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산 영우선사 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산선사가 백장선사의 회장에도 전자라는 소유를 맡고 있었다. 백장선사가 대위산의 주인을 선발할 적에 수자를 청하여 대중에게 말을 하게 하였는데 출격자에게 마땅히 주지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 정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까지 먼저 할까요? 위산 스님은 위산 영우선사입니다. 영우선사이고 그 백장회해선사의 이제 고제입니다. 뛰어난 제자란 뜻이죠. 유양종의 조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백장선사 회상에도 전자라는 소임은 선방에서 선원에 공부하신 수자 스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피는 겁니다. 뭐 좌구라든지 식사라든지 혹은 뭐 차라든지 이런 일상용품을 잘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피는 그런 소임입니다. 백장선사가 대위산의 주인을 선발할 적에, 이 말은 이제 백장선사가 대위산의 주인,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대위산에 있는 사찰을 운영하는, 지구로 말하면 방장이나 조실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원래 백장선사가 하셨는데 당신이 내려놓고 당신의 이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자를 청하여 이제 거기에 수행하는 수행자들 중에서 대중에게 말을 하게 했다. 아마 여기 수자라는 말도 이제 그냥 일반 함께하는 수행자라기보단 그 수행자들 중에서 좀 이제 오래 했고 지혜와 공덕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수행자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출격자에게 마땅히 주지를 주겠다. 출격자는 무슨 말일까요? 격을 벗어났다는 격. 격이란 우리 중생들 다 격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인간의 격이 있고요. 천상의 신은 신들의 격이 있고요. 축생은 축생의 격이 있죠. 즉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그런 아상의 격입니다. 그래서 그 격을 벗어났다. 즉 격외, 출격, 이 말은 그 격을 벗어났다 이런 뜻인데, 즉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아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벗어난 사람에게 마땅히 주지를 주겠다. 즉 대위산을 살림살이라든지 그 주인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곧 정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정병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그대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정병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물병 하기도 하고요. 뭐 꽃을 꽂기도 하고 주로 이제 물병인데 물병. 수행자들이 되게 이제 물병 하나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정병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그대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근데 그 물병이 아마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였는가 보죠. 그러자 수자가 말했다. 나무 덩어리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한 수자가 이제 말하기를 이걸 정병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그럼 뭐라고 부르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덩어리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나무라고 부른다면 고기에만 나무 모양이죠. 정병은 나무가 이제 나무를 깎아서 지금의 모양이고요. 그런데 나무가 되기 이전엔 또 지수화풍의 모습이 있었을 거고요. 그 지수화풍 전에는 또 우리의 마음이 업식이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백장선사 수긍하지 않고 이에 위산선사에 물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꽃병은 나무로 된 이제 병인데, 물병인데 그 물병을 병이라고 부르면 지금의 모습에 집착한 거고, 근데 그 병은 우리가 약속해서 부르는 거지. 원래 본체는 나무이니 그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무 이전에도 지수화풍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겠느냐라고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연기법으로 말하면은 그것은 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자 백장전사 수긍하지 않고 백장전사가 그 말이 100% 맞다. 그래, 네가 출격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산선사에게 물었다. 위산선사가 정병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백장전사가 웃으며 말했다. 제1자가 대의산을 부숴버렸다. 위산선사에게 이제 너는 뭐라고 할 거냐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발로 그 병을 팍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백장전사가 그래, 네가 바로 출격장부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자, 대의산을 부숴버려. 제1자는 이제 선방에도 이렇게 좌차가 있는데 앉는데 제일 앞쪽에 앉는 사람, 제1자 이렇게 한 겁니다. 대의산을 부숴버렸다. 대의산을 즉 뭐예요?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자, 그럼 왜 대의산을 부숴버렸다 할까요? 정병을 왜 찼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병의 모습 병입니다. 병을 깎았으니까 물병이니까. 그럼 그 전에는 나무였죠. 그 전에는 지수화풍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매 순간 변해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변하는 거죠. 그 지수화풍이 모여서 정병이 됐지만 그전 또 다른 모습이었겠죠. 마치 나무가 썩어서 흙이 되고 흙이 돼서 다시 양분이 돼서 다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매 순간 변해갈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을 불러서 어느 것을 일컬어서 이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것이라 하는 순간은 이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재행이 무상이므로 매 순간 변해가니 이미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죠. 그 순간에. 그래서 나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산선사는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의 환영이죠. 정병일 때나 나무 덩어리일 때나 지수화풍일 때나 그 전에 먼지일 때나 어느 때도 다 뭐죠? 끊임없이 아무리 수천만 번을 변해도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허상일 뿐인 거예요. 그 자성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허상입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찼죠. 자, 이 모습. 발로 차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발로 차서 보여줬습니다. 행위했죠. 근데 그건 어디에 비춰졌나요? 자성에 비춰졌죠. 그래서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입니다. 오온이 공입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이 백장선사가 흔쾌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1자가 대의산을 부숴버렸다. 왜 대의산을 부숴버렸을까요? 그 자성의 눈으로 보면 대의산이라는 그 산도 역시 마음의 허상이잖아요. 실체하지 않잖아요. 허상이니까 실체하지 않으니 부숴버린 거랑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산선사가 백장선사의 위상에도 전자라는 소임을 맡고 있었다. 백장선사가 대의산의 주인을 선발할 적에 수자를 청하여 대중에게 말을 하게 하였는데 출격자에게 마땅히 주지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 정병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것은 정병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그대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수자가 말하였다. 나무 덩어리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백장선사 수긍하지 않고 이에 위산선사에게 물었다. 위산선사가 정병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백장선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제1자가 대의산을 부숴버렸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스스로 사유해 보시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때까지 한번 자성을 참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